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기출 적중 예상 문제 제1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 1장의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자, 1장에서 우리 조림의 개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숲을, 산림과 임업, 나무의 종류, 자, 나무의 생리작용, 임목의 형태적 특성과 산림의 환경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원의 함양, 풍치, 토양 보존 등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숲풀은, 자, 우리가 숲풀, 수림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숲풀 중에서 특별하게 수원을 함양하고, 자, 풍치, 자연의 경관을 보존, 이러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경영되는 숲풀을 우리가 보안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안림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모래의 함유량이 3분의 2 이하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경우에 그 토성의 분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성의 분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성의 분류에서, 자, 모래의 함유량이 3분의 1 이하다라고 하면, 자, 양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성의 분류에서 첫 번째가 식토가 있죠. 식토, 그죠? 자, 이 식토는 우리가 점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래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끈끈한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땅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점토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 진땅,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자, 식질양토죠. 식질양토. 두 번째가 식질양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의 모래로, 자,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점토죠. 모래기가 약간 있는 흙.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양토 나옵니다. 양토. 자, 여기에서의 문제가 되는데요. 양토는 3분의 1 이하가, 그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모래가 3분의 1 이하. 자, 모래가 3분의 1 이하가 섞여 있는 것을 양토.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사질양토가 있습니다. 사질양토. 자, 이것은 모래가 3분의 1에서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에서 모래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섞여 있는 것을 사질양토라고 하고요. 자, 다섯 번째가 사토죠. 사토. 이거는 대부분 모래로, 그죠? 대부분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땅을, 자, 사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자갈땅,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니까요. 자, 모래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3분의 1이니까요. 자, 양토를 고르시는 문제죠. 자, 방풍의 효과는 풍상 측에서 수고의 5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5배, 그죠? 풍상에서 수고의, 나무의 수고. 자, 나무의 높이를 수고라고 하니까요. 5배, 그죠? 자, 네 번째, 밀식조림의 좋은 점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밀식조림을 하면 조림병이 좀 많이 들겠죠.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그런데 밀식조림을 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 건조를 방지해서 지력의 감토를 줄이게 되고요. 그러면 수고의 생장이 촉진된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2번.
자, 그래서 밀식조림의 좋은 점은 수고 생장이 촉진된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 경우에 간벌도 해야 되니까 간벌하면 또 수입도 있을 거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림을 구성하고 있지 않는 나무는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자, 우리가 교림. 자, 교림은 나무의 용재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측면이죠. 용재의 생산이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의 종자로부터 발달한 것을 교림이라고 하고요. 우미나 금맹화로부터 발달한 것을 외림.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림은 용재를 생산할 수 있고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산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림과 외림이 좀 대립적 개념인데요. 그죠? 종자로부터 출발해서 목재 생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잣나무, 낙엽송, 자, 가문비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답은 4번, 아카시아.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지역에 따라 수풀을 구성하는 수종의 차이가 있는 원인 중 틀린 것. 수풀을 구성하는, 자, 이렇게 수풀이 나오는데, 수풀을 구성하는, 그죠? 자, 수종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사람이 벌채를 해버리면요. 그죠? 이렇게 수풀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기후죠, 기후. 기후가 수풀을 구성하는 수종에 중대한 차이를 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수풀의 구성의 수종의 차이는 자, 기후인자죠. 기후인자. 첫 번째가 기후인자. 자, 그리고 토양의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그죠? 성질이고요. 자, 인간의 일정한 수풀에 준 영향입니다. 자, 토양의 생물학적 성질 4번이 자,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나라는 임산자원의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 임산자원 조성의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실 우리나라의 임산자원의 문제는요. 일본처럼 봄철의 기후가 건조해요. 그때 많은 생장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자, 어떤 강수량이 적절해서 생장을 촉진해 줘야 되는 마당에 좀 건조하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경사지가 많아서 경사지에는 수목들, 수림들이 자, 뿌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생장 발달이 좀 더디고 느릴 것이고요. 자, 봄철의 기후가 건조하고 경사가 심해서 숲땅의 흙이 안정되기도 어렵고요. 자, 3번. 여름철에 폭우가 집중돼서 내리면은 또 산림의 비옥도를 다 깎아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산악지대의 흙을 침식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이 밖에 정답은 이제 천연잎이 발달되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텐데요. 우리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연료를 땔감을 화석연료,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쓴다든가 이름으로써 땅님이 그런 나무들이 자연히 잎사귀가 쌓여서 지력을 돋궈줘야 되는 마당에 땅님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7번의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8번입니다. 현재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장차 민간인에게 불화될 수 있는 산림은, 그죠? 자, 국유림이 있고요. 그죠? 국유림이 있고요. 자, 국유림에
요존림이 있고요. 그죠? 불요존림이 있습니다. 불요존림이 있는데요. 요존림은 국토의 보안이나 국가의 또는 산림의 경영상 국가 소유로 필요한 요, 그죠? 필요한 요. 불요존림은 현재는 국유 소유이나 사유림으로 자 가능성이 있는 땅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현재는 국가 소유나 장차 민간에게 불화될 수 있는 산림은 불효존림 자 이렇게 말하고요. 사유림, 민유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죠? 사유림, 그죠? 자, 뭐 민유림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임야를 공유림이라고 하거든요. 뭐 사찰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자 민유림에는 공유림이 있네요, 그죠? 자, 이 공유림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자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사찰림, 절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자 민유림에 사유림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은 사유림입니다. 한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이 27%, 여기가 한 27%. 자, 8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9번, 수풀의 간접적 효용이 아닌 것은, 이러한 수풀이 있다라고 할 때, 수풀이 직접 효용이 있고요. 그죠? 자, 이 직접 효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간접 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수풀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동물이 살아갈 수 있고요. 사람도 살아갈 수 있고요. 그죠? 사람도 사실 수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홍수를 방지하고요. 바람이 있으면 바람의 역할을 방풍 역할을 하고요. 경관 조성, 풍치 조성의 역할도 하고요. 그러나 목재의 생산은 뭐 직접 효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남한의 산림 면적은 전국토의 몇 프로 정도인가? 이건 뭐 상식적 개념이니까 63.8%? 자, 64%입니다. 자, 수종, 수령, 환경 등의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면적일 때 이 수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풀이 있고요. 그죠? 수풀이 있고요. 수림이 있고요. 이런 수풀 중에, 그죠? 이 수풀 중에, 자, 그 나무의 수령과 수종과 환경에 의하여, 자, 전체, 수풀은 전체를 말하고요. 자, 그 중에 수령, 그죠? 자, 또는 수종, 환경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면적을 임분이라고 합니다. 임분이라는 표현법을 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분은 제한적인 거죠. 자, 여기에는 수령, 수종, 그죠? 제한적이고, 수풀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일정 면적, 자, 인분을 답으로 하셔야 자, 되겠습니다. 자, 12번인데요. 다음 중 우리나라 산림 현황으로서 틀린 사항. 제가 이렇게 문제를 자, 풀어나가다가, 정 필요 없다 그러면, 지나가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면 좋긴 한데요. 자, 요 1장 문제는 다 풀어보는 쪽으로 하고요. 자, 다음 장서부터 문제 풀이할 때,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좀 지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다음 중 우리나라 산림 현황으로서 틀린 사항입니다. 자, 헥타르당 임목 축척, 임목의 면적은 사유림이 가장 많지만, 그 산림에서, 자, 나무가, 자,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그걸 축적되어 있는 거죠. 축적되어 있는 거. 사유림은 벌채들이 많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축적으로 가게 되면 국유림이 민유림보다 많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면적의 문제가 아닌 거죠. 2번.
임상별 임목 축척은 침엽수림이 활엽수림보다 많다. 그죠? 축척으로 가니까, 자, 축척, 임목의 축적으로 갔습니다. 임목 축척으로 가니까 국유림이 사유림보다 많다. 자,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축척적인 측면에서 많다. 활엽수보다 많다. 자, 그런 측면이죠. 자, 그렇습니다. 3. 1인당 산림 면적은 0.15 헥타르로서 타읍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자, 4번. 헥타르당 연간 생산량은 2, 3, 자, 이거 아닙니다. 0.2에서 0.3입니다. 0.2에서 0.3. 자, 주요 임목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외생균군을 형성하는 수종은, 자, 외생균군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균사가 뿌리의 표면 밖으로 나와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외생균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외생균근에는 뭐 소나무, 버드나무, 자작,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생균근은 균사가 뿌리의 표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그죠? 이 세 가지 정도 자, 한번 외우시고요. 14번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산림수종의 분포. 1월의 평균 기온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수종의 분포, 그죠? 산림수종의 분포. 자, 우리나라의 1월의 평균 기온입니다.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산림대를 자,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요게 1월에 산림 수종의 분포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5번. 천이에서 온대림 생태계의 극상 수종은, 천이, 그죠? 한 식물사회에서 다른 식물사회로 옮겨가는 현상. 그런데 이러한 식물군에서 자, 토지극상이 있죠. 자, 토지극상이 있는데 난대림에서 토지 극상, 가시나무, 잣나무, 잠밤나무, 자, 그죠? 자, 이 난대림에서는 가시나무, 잠밤나무, 자, 온대림에서 자, 극상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참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하나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대림에서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그러니까 여기서의 온대림에서의 극상,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단풍나무가 되겠네요. 단풍나무. 한대림, 이것들의 극상이 존재하는데, 온대림의 극상을 자, 물어보고 있으니까, 단풍나무를 자,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빛이 좀 어렸을 때 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양수, 그죠? 없어도 살아가는 것을 음수. 자, 그러면 양수는 그랬을 때요. 음수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주목, 전나무, 가문비나무, 솔송, 비자, 가시나무, 너도밤나무 이런 것들인데요. 전나무, 자, 뭐 양수니까요. 그죠? 자, 오동나무를 고르셔야 되겠네요. 오동나무. 그죠? 뭐 동백 같은 거 3번에 자, 이런 것들은 음수 수종입니다. 17번. 자, 토양 단면에서 자, 부식의 양은 표층보다 적으나 각종 이온이 이곳에 모이면 토양에 공극이 적고,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그 어떤 입자 사이에 틈을 말하고 있죠. 단단하며 갈색이나 황갈색을 띠는 층은,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토지의 층은요, 그죠? 첫째가 유기물층이 있죠. 유기물층이 있고요.
유기물층은 L층, 낙엽층이죠. 낙엽층, L층, 낙엽층.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분해지지 못해 유기물층, 그죠? 자, 그 다음에 F층. F층은,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일부가 분해되어 쌓여 있는 층, 그죠? 그 다음에 H층이 있습니다. 이 H층은 부식층.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유기물층은,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한 토양 단면에 있어서, 자, 문제를, 자, 출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토양의 단면에, 자, 그러한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토양의 단면을 봤을 때는, 유기물층, 표층. 자, 표층이 또 존재합니다. 두 번째가, 자, 표층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어떤 표층에는 이걸 A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죠? A층이라고도 하고, 유기물층은 AO, 이렇게도 말을 하고, 이러한 표층은 부식층에 이러한 이 부식물들이, 자, 가늘게 빗물에 내려와서, 자, 비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층.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하층이 되고요. 자, B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하층은 토양의 공급이 좋고 단단하고 갈색이나 한갈색. 그죠? 근데 여기는 영양분은 표층이 가장 많지만 유기물은 일정한 이온물질들은 하층에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층이라고 합니다. 기층은 C층,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양 단면에서 부식의 양은 표층보다 적으나, 그죠? 각종 이온이 이곳에 모이면, 이온이 많이 모여있는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표층이고, 자, 이온이 모이면, 이런 의미에서, 또 갈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우리가 하층으로 가셔야 되겠죠. 17번의 답이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염분이 많아도 염분이 많아도 생육이 가능한 수종은 우리가 해송이죠. 바닷가에 주위로 발달하고 있는, 그죠?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 요게 해송이, 자, 되겠습니다. 19번에요. 대형 건물에 의한 음지에서 생육 가능한 수목. 96년 5월 26일 총무처 9급이네요. 그죠? 자, 음수 수종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양수 수종이 있고요. 그죠? 자, 여기와 중간, 음수와 양수의 중간 수종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주목이죠, 주목. 그죠? 주목, 전나무, 가문비, 솔송, 비자, 가시나무, 동백나무, 너도밤나무, 뭐 주목, 가장 대표적인 주목. 자, 그리고 전나무, 가문비, 솔송, 너도밤나무, 이런 것들이죠. 자, 기억하시고요. 양수는 자작나무, 낙엽송. 가장 강하죠. 자작나무, 낙엽송이 있고요. 그죠? 자, 밤나무도 양수 수종으로 들어갑니다. 포플러 같은 것들. 음양수 중간 수종은 단풍, 삼나무, 장나무. 여기는 단풍나무. 이런 게 있고요. 그죠? 자, 삼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워낙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번의 정답은 주목. 정답이 되겠네요. 20번. 자, 물속이나 수변한 곳에서도 잘 생육하는 수종. 뭐 습기를 좀 좋아하고요. 수변한 곳에서 그렇게 하면 오리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일반적으로 뿌리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양분의 흡수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 수목이 가장 자, 수분을 잘 흡수하게 한 좋은 온도가 15도예요, 15도. 15도입니다. 그래서 양분 흡수도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가 15도입니다. 자, 15도. 자, 22번. 수목의 분포를 지배하는 환경 조건으로, 환경 조건으로 묶여진 건, 수목의 분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 그리고 이제 수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분포의 큰 차이를 지배하는 환경, 조건,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기후인자, 자,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질인데요. 그 중에 온도와 물, 그죠? 온도와 수분. 여기 이제 가장 환경 조건으로 수목의 분포, 수목의 분포를 가장 결정하는 중요인자, 온도와 물, 온도와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자, 되겠네요. 자, 2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건 1번. 고緯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가 저緯도 지방에 와서 생장이 나쁘다. 자, 고緯도, 저緯도, 뭐 이렇게. 저緯도는 적도 부근이죠. 이거는 일장 관계 있습니다. 일장. 그죠? 고緯도에서 잘 자라는 게 저緯도로 왔더니 잘 안 자라더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온도 등 여러 가지 이루지만 일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번. 광선은 쬐는 각도에 따라 상방광선과 측방광선. 수목의 외부는 이제 측방광선도 봤죠. 인간을 뚫고 안에 드는 것이 상방, 옆에서 드는 것은 측방. 자, 3. 수반에 서 있는 나무는 상방광선만 받고요. 아래까지는 측방광선이 없으니까 말라버리고요. 자, 4번. 산림 식물대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광선이 있어.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다. 광합성도 낮다. 광합성도 낮아집니다. 낮아져. 그죠? 광합성은 높아진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4. 우리나라 온대림의 특징 수종. 온대림의 특징 수종, 난대림의 특징 수종, 한대림의 특징 수종은 뭐 아주 중요하게 출제를 합니다. 중요하게 출제하는데, 온대림의 특징 수종으로 보면 뭐 참나무, 노도밤나무, 뭐 단풍나무, 낙엽 한력수 뭐 이런 겁니다. 온대림의. 자, 그래서 우리 뭐 참나무, 온대림의 특징 수종은 참나무, 노도밤나무, 단풍나무, 낙엽 한력수. 자, 4번에 참나무가 정답이 되겠네요. 단수님, 순림이 있고, 자, 혼효림이 있죠. 그래서 순림이라고도 하고요. 단수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혼효림,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단수님은 특정 수종이 90%? 근데 보통 75%도 봅니다. 75% 이상이면 단수님. 경제적으로는 뛰어난 가치가 있죠. 단수님이요. 그런데 병충해나 토지의 어떤 토지의 어떤 그 영양분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니까요. 토지의 어떤 성격이 좀 나빠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요림은 자, 천연갱신이 용이에요. 혼요림은요. 그죠? 병충해의 저항력이 높아요. 입지형도도 높은데 혼효림이니까요. 요거는 벌채가 좋은 거, 벌채. 벌채는 여기는
벌채가 좋은 건 단수님이죠. 그죠? 자, 25번에 1번 벌채 작업이 용이하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영림계획상 단수님이라면 한 수종이 몇 프로 이상 점유하는가? 이건 약간 좀, 보통 75%를 답으로 합니다. 우리 교재가 90%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죠? 보통 정답, 이건 좀 75%가 시험지문에서는 75%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75%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90%였었는데요. 자, 75%. 자, 27번. 물질적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림. 물질적 생산을 주목적으로 경제림이라고 해야죠. 경제림이 답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그죠? 근데 경제림은요, 그죠? 목재, 경제성, 요걸 이제 주로 포인트로 삼아서 접근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채산성을 따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벌써 경제림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부피 밀도가 1.3, 자, g이고, 입자 밀도가 2.65입이라 합니다. 그럼 토양의 공급량. 이 공급률이라고도 하죠. 공급률, 그죠? 이 토양과 토양 사이의 간극, 틈. 그런 얘기인데요. 그때, 자, 이 경우에 입자 밀도 분해, 그죠? 입자 밀도가 2.65니까, 입자 밀도 분해, 자, 여기에 부피 밀도, 1.3. 자, 이걸 1에서 빼주고 곱하기 100. 이런 공급률이 나옵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한 0.5 나오니까 마이너스 0.5 곱하기 100은 이 정도가 공급률이 되겠죠. 공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견지에서 가장 건조한 산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혼요림이라고 봐야죠. 생물학적 견지에서 바라봤으니까요. 그죠? 생물학적 견지에서, 그죠? 건전하다. 건전. 이것은 아무래도 천연경신도 쉽고 편리하고 아무래도 병충해에 강하고 토지에 있어서의 그 어떤 황폐화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토지에 적절한 무기염료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한 혼요림 쪽이 더 생물학적 견지에서는 건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에 정답을 1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30번. 산림의 식물대에서 난대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난대림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그러한 일정한 온도의 지수에 따라서, 그죠? 구별을 하죠.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데, 자, 북위 35도 이남의 남쪽 바닷가, 제주도, 그 밖에 남쪽 선들이 예 포함되고요.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인 곳에 산림대이고요. 그죠? 난대림이. 자, 대표 수종으로는, 자, 이 경우에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온대림입니다. 온대림.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이렇게 한대림,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여기에, 우리 교재에 참나무, 밤나무, 그죠? 그 다음에, 소나무, 이런 것들은 온대림에서의 난대림이 아닙니다.
난대림은 가시나무, 사철나무, 농나무, 가시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도입수종인 삼나무와 편백의 조림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30번의 정답은 자 3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림, 교림과 애림, 교림과 외림, 그죠? 자, 외림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외림의 특징이 아닌 거, 맹아, 그죠? 금맹아, 맹아. 에서 출발하죠. 자, 보통 외림은 수고가 낮아서, 그죠? 목재 생산이 좀 곤란합니다. 목재 생산 좀 곤란하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땔감 용도로 적당합니다. 벌기가 짧죠. 벌기가 길다가 아니라. 자,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살림의 식물대. 살림의 식물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그죠? 침엽수림과 살렵수림의 경계를 말하는 게 또 아니고요. 자, 식물대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와 위도에 따라 기후 상태가 띠 모양으로 달라지는 것. 자, 그래서 32번에 4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2번처럼요. 기후 인자와 토양 인자가 적합하지 않아 수풀을 만들지 못하고 이게 수목 한계. 수풀을 만들 수 있는 한계, 산림 한계, 수림 한계. 그죠? 이렇게 나누고요. 자, 산림의 식물대라고 하는 것은 식물대. 자, 식물대는 해발고도와 이도에 따라 기후 상태, 온도에 따라 띠 모양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33번에 토양의 좋은 구조와 가장 밀접 관계가 있는 것. 토양의 구조. 그러면 이거는 뭐 공급량으로 볼 수밖에 없죠. 공급이죠. 공급량이 많을수록 질이 좋아지니까요. 자, 34번에 다음 설명력 틀린 건 식토, 대부분이 끈끈한 점토로, 그죠? 식토. 자, 식토, 대부분이 끈끈한 점토로 식질양토 약간의 모래가, 그죠? 섞여 있고, 양토, 모래가 3분의 1, 함유 이하. 자, 사질양토 3분의 1에서 3분의 2. 2분의 1에서 3분의 1. 틀렸네요. 대음모래, 사토. 사토, 사질, 양토가 틀렸습니다. 사질, 양토가 틀렸고요. 35번인데요. 도입수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낙엽송, 삼나무, 리기다수나무 이런 것들은 외래에서 도입한 수종이에요. 근데 잣나무는 고유수종이에요. 잣나무. 우리가 이제 잣나무는 고유수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잣나무 이것은 고유수종. 그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외래수종 아니다. 외래수종하고 도입수종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인데요.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생산적 임업 경영의 대상은 경제림이에요. 생산적 임업 경영, 그죠? 자, 임업 경영 이런 말이 나오면 경제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임업상으로 동령림이란 동령의 면목을 한날 한시 식재한 살림이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고요. 이 경우에 나무 굵기 높이가 대략 비슷하면 동령림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한날 한시 꼭 식재해야 동령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일령림은 자연상태 살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령림은
흉고직경이 이 경우에 좀 제각각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등령님은 흉고직경이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서 흘러갈 것이고요. 자, 보안님은 치산치수 풍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살림을 말할 거다. 자, 그래서 36번에 2번을 자, 정답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단수님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 자, 그죠? 수님의 장점, 혼혈임, 경제적 가치가 있죠? 아무래도, 이 경우에 생태학적으로 안정적인 건 혼혈임이죠? 자, 목재의 경제적 가치가 더 좋습니다. 갱신도, 자, 이 경우에 단수님이 더 좀 쉬울 겁니다. 자, 정답. 생태학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혼혈임일 것이다. 왜냐하면 병충해에 더 강할 테니까, 혼혈임이. 단수님은 약하겠죠. 자,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38번입니다.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건데요. 1. 식물은 광선의 파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식물도 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3번. 식물의 생장에 길이 생장과 부피 생장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물, 공기, 온도, 강수, 양분이 충분하고 생육에 해로운 인자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38번에 2번입니다. 살림의 한계? 살림의 한계죠. 살림의 한계란 살림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뭐 쉽게 말하면요. 그죠? 자, 그래서 숲을, 살림, 숲을, 살림, 숲을 만들 수 못하는 한계. 그죠? 숲을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정답은 이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40번의 산림 환경이란, 산림 환경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환경이라는 말이 뭐냐, 이런 말이죠. 산림이 살아나기 위한, 나무가 살아나기 위한, 그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외적 인자, 이것을 우리가 산림 환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1번에 침엽수는 이제 나무 반드시는 아니지만 나무 잎사귀가 뾰족하고요, 그죠? 대체로 줄기가 곱고 밋밋하고, 그래서 목재로서 가치가 있고, 수관이 그죠? 수관이 원뿔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죠? 자, 원뿔 모양에 가깝다. 그렇죠? 대체로 재질이 단단하고 무겁고요. 색깔과 나뭇결이 아름다운 것은 활엽수죠. 활엽수입니다. 활엽수. 화려하고 무늬결이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한번 틀렸어요. 숲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용재생장에 적당해요. 이게 침엽수예요. 그죠? 침엽수는 땅 차지 면적이 적어요. 용재생산도 적당해요. 적당합니다. 4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과연 42번에 침엽수가 왜 내한성이, 그죠? 침엽수가, 한기에 잘 견디냐, 내한성이 뛰어나냐, 강하냐, 한기에 잘 견디냐. 뭐, 이거는 4번입니다. 지방의 저장량이 높아 추위에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43번. 나무가 살아가고, 숲을 이루는데, 나무가 살아가고, 숲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조건은 기후인자입니다. 기후. 96년 5월 26일 총무처. 기후인자입니다. 44번. 접지 기층의 공기 온도는 땅 표면은 얼마? 흉고적격 150cm. 접지 기층의 공기나 온도는 흉고직 사람의 150cm 정도에서 측정한 것이다. 자, 정답이 3번 가야 됩니다.
근데 뭐 45번 같은 경우에 나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물이죠. 한 5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6번서부터는 다음 강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